결혼 3주년, 여느 여자들에게는 남편의 사랑을 확인받는 날, 혹은 반짝이는 선물 상자를 기대하며 설레는 날이겠지만 저에게 오늘은 제 인생이 얼마나 처참하게 망가졌는지를 확인사살 당하는 날이었습니다. 지금 제 꼴을 좀 보세요. 한쪽 바퀴가 고장난 낡은 캐리어 하나, 그리고 비에 젖어 속살이 훤히 비치는 얇은 원피스 한 장. 그게 제가 3년이라는 시간을, 아니, 가족과 연을 끊고 선택했던 10년의 세월을 바친 대가였습니다. 불과 30분 전이었습니다. 남편이었던, 아니, 이제는 남보다 못한 그 인간 창철이가 제게 소리쳤죠. 야, 이유진, 너네 집에서 가져온 돈 그거 다 썼어. 도박판에서 날린 지가 언젠데 이제 와서 찾냐? 뻔뻔함, 그 얼굴엔 미안함이라곤 눈곱만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제 옆에 서 있던 그 여자, 저보다 한참은 어려 보이고 싸구려 향수 냄새를 진동시키던 그 여자의 허리를 감싸 안으며 킬킬거렸습니다. 자기야, 봤지? 이 여자가 이렇게 눈치가 없다니까. 내가 질려서 못 살겠어 진짜. 그 여자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던 그 경멸 어린 시선, 마치 다 쓴 걸레를 보는 듯한 그 눈빛이 아직도 살가죽에 달라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화가 나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면 눈물도 안 나온다는 말, 그게 무슨 뜻인지 오늘 알았습니다. 저는 짐승처럼 쫓겨났습니다. 제가 닦고 쓸고 제 피 같은 돈으로 채워 넣은 그 집에서 다시 차가운 빗줄기가 현실을 일깨워줍니다. 우산도 없이 쏟아지는 폭우를 온몸으로 받아내고 있습니다. 시벌에 밤비는 뼛속까지 시리게 만듭니다. 원피스가 물을 머금어 무겁게 축 처지고 차가운 섬유가 제 가슴과 허벅지에 문신처럼 달라붙습니다. 지나가는 차들의 헤드라이트가 저를 비출 때마다 저는 벌거벗겨진 기분으로 몸을 웅크려야 했습니다. 갈 곳이 없습니다. 친정, 아니요. 10년 전 상철이와 결혼하겠다고 제 발로 뛰쳐나온 날, 저는 부모님 가슴에 대못을 박았습니다. 친구,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저를 다들 피한 지 오래입니다. 추중에 남은 돈은 단돈 3만 원. 이 돈으로는 모텔방 하나 잡을 수 없습니다. 그냥 죽을까. 도로 위를 질주하는 차들을 보며 멍하니 생각했습니다. 저 차에 뛰어들면 이 지긋지긋한 추위도 배신감도 다 끝날 텐데. 그때였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을 뚫고 검은 그림자 하나가 제 앞에 멈춰섰습니다. 택시가 아니었습니다. 비에 젖어 번들거리는 육중한 차체, 한눈에 봐도 억소리가 절로 나오는 최고급 세단. 이런 누추한 동네와는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존재감. 엔진 소리가 잦아들고 주변은 오직 빗소리뿐. 저는 홀린 듯이 그 차를 바라보았습니다. 짙게 틴팅된 창문 너머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차가우면서도 묘하게 뜨거운 시선. 운전석 창문이 천천히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드러난 남자의 얼굴. 가로등 불빛이 빗방울에 굴절되어 그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날카로운 턱선,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저를 꿰뚫어 보는 듯한 깊고 어두운 눈동자.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얼굴. 10년 전 제가 집을 나가던 날, 등 뒤에서 저를 죽일 듯이 노려보던 그 남자, 제 의부소빠 강도윤이었습니다. 그는 변해 있었습니다. 제가 기억하던 20대의 날선 청년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가진 남자의 여유와 위압감이 흐르는 30대의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핸들을 쥐고 있는 그의 손목에 감긴 시계가 번쩍였습니다. 그와 저, 성공한 기업가와 남편에게 버림받은 젖은 생쥐. 그 극명한 대비에 수치심이 밀려와 고개를 돌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우산도 쓰지 않은 채 빗줄기가 그의 완벽하게 세팅된 머리카락과 값비싼 수트 위로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듯 저벅저벅 제 앞으로 걸어왔습니다. 그가 한 걸음씩 다가올 때마다 심장이 발바닥 밑으로 쿵쿵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제 앞에 선 그가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키가 이렇게 컸던가요? 그의 그림자가 저를 완전히 덮어버렸습니다. 그의 시선이 빗물에 젖어 엉망이 된 제 얼굴에서 시작해 흠뻑 젖어 몸에 굴곡이 드러난 제 상체, 그리고 덜덜 떨고 있는 다리까지 아주 천천히 그리고 노골적으로 훑어내렸습니다. 꼴 좋네. 그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였습니다. 비수처럼 꽂히는 차가운 독설.
그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딴 새끼가 뭐라고 집을 나가. 부모 연 끊고 선택한 사랑이 고작 이거였어. 반박할 수 없었습니다. 다 맞는 말이라서 제 선택이 틀렸다는 걸 그가 증명하고 있어서 눈물이 빗물과 섞여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수치스러웠습니다. 그에게만큼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갈 때는 있고 없겠지. 넌 자존심만 세고 대책은 없는 애니까. 그가 한숨을 쉬더니 입고 있던 코트를 거칠게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어깨 위로 툭 하고 걸쳐주었습니다. 순간 훅 하고 끼쳐오는 냄새, 비릿한 빗물 냄새를 덮어버리는 짙은 우드 향과 머스크 향, 그리고 방금까지 그가 입고 있던 체온이 남아있는 뜨거운 온기. 그 코트가 제 젖은 몸을 감싸자마자 얼어붙었던 몸이 거짓말처럼 녹아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추운 날에도 자기 옷 하나 벗어준 적 없었는데 나를 비난하면서도 나를 감싸주는 이 이중적인 태도. 타. 어딜. 잔말 말고 타. 여기서 얼어 죽고 싶어. 아니면 다시 들어가서 그 자식한테 빌기라도 하게. 그가 제 캐리어를 낚아채 트렁크에 던져 넣었습니다. 거칠지만 거부할 수 없는 힘. 그는 조수석 문을 열고 멍하니 서 있는 저를 차 안으로 밀어 넣다시피 했습니다. 차 안은 따뜻했습니다. 히터가 약하게 돌아가고 있었고 잔잔한 클래식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마치 다른 세상에 들어온 것 같았습니다. 폭풍우 치는 지옥에서 갑자기 천국으로 납치된 기분. 곧이어 운전석 문이 열리고 그가 들어왔습니다. 비를 맞아 젖은 그의 머리카락에서 물방울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가 앞머리를 거칠게 쓸어 넘기며 핸들을 잡았습니다. 빗물에 젖어 셔츠가 몸에 달라붙어 그의 단단한 어깨에 근육과 등 라인이 드러났습니다. 제 시선이 저도 모르게 그의 젖은 옆모습에 머물렀습니다. 남편의 물렁한 살집과는 다른 날카롭고 단단한 남자. 그가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서 저는 보았습니다. 단순한 동정심이 아닌 아주 오래된 그리고 위험하게 타오르는 불꽃을. 안전벨트 매. 오빠, 나. 오빠 소리하지 마. 그가 말을 잘랐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지금부터 우린 남매 아니야. 넌 그냥 갈 곳 없어서 내가 주워온 여자야. 그 말이 제 가슴을 후벼 팠지만 동시에 묘한 전율을 일으켰습니다. 주워온 여자, 그 말은 곧 제 소유권이 남편에게서 그에게로 넘어갔다는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차가 부드럽게 출발했습니다. 멀어지는 낡은 아파트를 백미러로 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저곳으로 돌아갈 수 없겠구나. 그리고 내 옆에 앉은 이 위험한 남자가 저를 어디로 데려가든 저는 거부할 수 없겠구나. 차 안가득 퍼진 그의 향수 냄새에 취해 저는 젖은 몸을 가죽 시트에 깊이 파묻었습니다. 이것이 구원일지 아니면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일지 모른 채. 하지만 분명한 건 제 심장이 남편을 만났을 때보다 지금 이 순간 더 미친 듯이 뛰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현실감이 없었습니다. 초고속 엘리베이터가 귀가 먹먹해질 속도로 45층까지 올라가는 동안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좁은 엘리베이터 안, 비에 젖은 제 몸에서 나는 눅눅한 냄새와 오빠의 수트에서 풍기는 건조하고 고급스러운 향기가 섞이지 못한 채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띠리릭 기계음과 함께 육중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그 안으로 발을 내딛는 순간 차가운 대리석 바닥의 냉기가 젖은 발바닥을 타고 올라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제가 10년 동안 살았던 그 곰팡이 핀 반지하 방과는 다른 차원의 세상이었습니다.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남편과 살 때는 창문이 작아 햇빛조차 제대로 보지 못했는데 이 남자는 이렇게 세상을 발 아래 두고 살고 있었구나. 성공했구나. 강도윤. 안도감보다는 비참함이 먼저 목을 조여왔습니다. 제가 사랑이라 믿고 선택했던 가난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오빠의 이 화려한 공간이 잔인하게 증명하고 있었으니까요. 가만히 서서 뭐해. 들어가. 오빠가 제 어깨에 걸쳐져 있던 젖은 코트를 걷어갔습니다. 코트가 사라지자 다시 차가운 공기가 젖은 원피스에 닿았습니다. 오들오들 떨며 거실로 들어서는 제 뒤로 오빠의 시선이 따라붙는 게 느껴졌습니다. 등 뒤가 따가웠습니다. 비에 젖어 투명하게 달라붙은 원피스, 그 아래로 비치는 속옷 라인과 엉덩이의 굴곡을, 그
그가 보고 있을 거란 생각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저를 지나쳐 욕실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뒷모습, 넓어진 어깨와 흐트러짐 없는 걸음걸이. 10년 전 제가 떠날 때 울며 불며 매달리던 그 소녀는 이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들어와. 욕실에서 들리는 그의 목소리에 저는 죄인처럼 발을 질질 끌며 다가갔습니다. 호텔 스위트룸보다 더 큰 욕실, 거대한 월풀 욕조에 뜨거운 물이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자욱하게 피어오르는 수증기 사이로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붙인 오빠가 물 온도를 맞추고 있었습니다. 그가 선반에서 무언가를 꺼내 욕조에 던져 넣었습니다. 퐁당 동그란 입욕제가 물에 닿자마자 붉은 장미 빛깔로 퍼져나갔습니다. 순식간에 욕실 가득 진한 장미향이 퍼졌습니다. 남편은 물세가 아깝다며 샤워도 5분 안에 끝내라고 닥달했었는데 이 남자는 저를 위해 최고급 향기를 아낌없이 풀어놓고 있습니다. 씻어. 그가 수도꼭지를 잠그며 뒤를 돌았습니다. 수증기 때문에 촉촉해진 그의 눈빛이 저를 정면으로 응시했습니다. 그 자식 냄새 나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싹 다 지우고 나와. 명령조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 담긴 지독한 소유욕과 질투를 저는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단순히 씻으라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지난 3년, 아니 우리가 떨어져 있던 10년 동안 내 몸에 묻은 다른 남자의 흔적을 모조리 지워버리라는 경고. 옷은 문 앞에 둘 테니까 입고. 그가 제 옆을 스쳐 지나가며 나직하게 덧붙였습니다. 문 잠그지 마. 우리 집엔 잠그는 문 같은 거 없으니까. 철컥 욕실 문이 닫히고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가 풀려서가 아니었습니다. 방금 스쳐 지나갈 때 제 젖은 머리카락을 살짝 건드린 그의 손길이 너무나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젖은 원피스를 벗어내렸습니다. 축축하고 무거운 옷이 바닥에 떨어지자 거울 속에 나신이 드러났습니다. 마르고 여기저기 멍이 든 초라한 몸. 하지만 욕조에 몸을 담그는 순간 뜨거운 물이 저를 위로하듯 감싸 안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긴 한숨이 터져나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너무나 따뜻해서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붉은 장미 빗물이 제 가슴까지 차올랐습니다. 오빠가 풀어놓은 향기가 제 살결 하나하나에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오빠가 보이지 않는 손으로 제 전신을 어루만지는 듯한 착각. 물살이 출렁이며 제 허벅지 사이를, 가슴골을 간지럽혔습니다. 저는 멍하니 제 팔에 난 멍 자국을 문질렀습니다. 남편에게 맞았던 자리, 이 물이, 오빠가 준비해준 이 물이 그 더러운 기억을 씻어내 줄까요? 욕실 문 너머는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있었습니다. 문 밖에 그가 서 있다는 것을. 문손잡이 하나를 사이에 두고 발가락이 오그라드는 묘한 긴장감이 욕실 안을 꽉 채웠습니다. 한참을 씻고 나왔을 때 문 앞 스톨 위에는 하얀 와이셔츠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속옷은 없었습니다. 일부러 주지 않은 걸까요? 아니면 잊은 걸까요? 하지만 문 잠그지 말라던 그의 말을 떠올리면 전자가 분명했습니다. 망설이다가 그의 셔츠를 집어들었습니다. 고급 실크 소재의 셔츠는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팔을 꿰어 넣자 소매가 손끝을 덮고도 남을 만큼 길었습니다. 단추를 하나씩 채울 때마다 옷에 배어있는 그의 채취가 코를 찔렀습니다. 은은한 머스크 향, 그리고 그 남자 특유의 시원한 스킨 냄새. 마치 그가 뒤에서 백허그를 하고 있는 것 같은 착각이 들 정도로 짙은 향기였습니다. 속옷도 입지 않은 맨살 위에 오직 그의 셔츠만 걸친 상태. 허벅지가 훤히 드러나는 하의 실종 패션. 거울을 보니 제가 봐도 운만했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늘 늘어진 티셔츠에 헐렁한 바지만 입고 살았는데 지금 제 모습은 영락없이 남자를 유혹하러 가는 여자의 꼴이었습니다. 하지만 갈아입을 옷은 이것뿐이었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욕실 문을 열었습니다. 거실 조명은 어둡게 낮춰져 있었습니다. 통유리창 앞에 노인 1인용 가죽 소파, 그곳에 오빠가 앉아 있었습니다. 한 손에는 위스키 잔을 든 채 야경이 아닌 욕실 쪽을 바라보고 있던 그와 눈이 딱 마주쳤습니다. 그가 잔을 입에 가져가려다 멈췄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젖은 머리카락에서 시작해 쇄골, 헐렁한 셔츠 틈으로 보이는 가슴 라인, 그리고 셔츠 끝단 아래로 드러난 하얀 허벅지까지 아주 느리게 끈적하게 훑어 내려왔습니다. 침묵,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빗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고층의 펜트하우스. 제 귓가에는 오직 쿵거리는
제 심장 소리만 들려왔습니다. 그의 눈동자가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10년 전 저를 바라보던 그 순수한 오빠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그 눈 안에는 욕망이 이글거리고 있었습니다. 남매라는 얇은 막을 찢어발기고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저를 집어삼키고 싶어하는 수컷의 눈. 이리 와. 그가 낮게 갈라진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명령인지 유혹인지 알 수 없는 그 한마디. 저는 자석에 이끌린 듯 맨발로 차가운 대리석 바닥을 딛고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다가갈 때마다 셔츠 자락이 허벅지를 스치는 느낌이 너무나 생생했습니다. 그의 앞에 섰습니다. 소파에 앉은 그가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제 다리 사이 가장 은밀한 곳을 향했습니다. 속옷을 입지 않았다는 걸 그도 알고 있을까요? 아니, 알고 싶어서 저 옷을 준 거겠죠. 오빠. 다 씻었어. 그가 손을 뻗어 제 젖은 머리카락 끝을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머리카락을 자신의 코끝으로 가져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후, 제 샴푸 냄새, 제 살 냄새를 폐부 깊숙이 새겨놓는 듯한 행동. 그의 뜨거운 입김이 제 허벅지에 닿았습니다. 이제 좀. 그가 고개를 들어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며 입꼬리를 말아 올렸습니다. 위험하고 퇴폐적인 미소였습니다. 내 냄새가 나네. 그 말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남편의 흔적을 지우고 자신의 냄새를 입혀놓은 것에 대한 만족감, 그것은 사랑 고백보다 더 적나라한 소유의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밤, 이 넓은 펜트하우스의 방은 많지만 제가 잠들 곳은 오직 그의 시선이 닿는 곳뿐일 거라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오빠의 손이 제 허벅지 뒤편을 스치듯 감싸 쥐었습니다. 그 손길이 너무나 뜨거워서 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오빠의 시선이 제 허벅지에 머물러 있던 그 숨막히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옷깃을 여며 몸을 가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빠의 손이 더 빨랐습니다. 제 머리카락을 만지던 그의 손이 스르르 내려와 셔츠 소매 아래로 드러난 제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강한 악력, 하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단단하게 고정된 느낌. 그가 제 팔을 들어 올려 조명 아래로 가져갔습니다. 그의 미간이 무섭게 구겨졌습니다. 하얀 팔뚝 안쪽, 가장 여린 살에 선명하게 남아있는 시퍼런 멍 자국. 며칠 전 술에 취한 남편이 돈 안 구해왔냐며 제 팔을 비틀어 잡았던 흔적이었습니다. 이거 그 새끼 짓이야? 오빠의 목소리가 지하 안반수처럼 낮게 깔렸습니다. 분노, 그것은 단순한 화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유물에 흠집을 낸 침입자에 대한 맹렬한 살이었습니다. 저는 부끄러움에 팔을 빼려 했지만 오빠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가만히 있어. 그가 저를 소파에 앉혔습니다. 그리고는 거실장 서랍을 거칠게 열어 구급상자를 꺼냈습니다. 탁, 탁, 약통을 찾는 그의 손길이 급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환한 등 뒤로 거친 숨을 몰아쉬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남편은 제가 맞아서 울고 있어도 TV 볼륨을 높이던 사람이었는데 이 남자는 고작 멍 자국 하나에 세상이 무너진 듯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오빠가 제 앞에 한쪽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저를 올려다보는 자세, 하지만 그 눈빛만은 저를 내려다보며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검지 손가락 끝에 하얀 연고가 묻어 있었습니다. 따가울 거야. 참아. 그의 손가락이 제 팔 안쪽, 멍든 자리에 닿았습니다. 아, 차가운 연고가 화끈거리는 피부에 닿자 저도 모르게 몸이 움찔거렸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연고를 펴바르는 그의 손가락이 둥글게 원을 그리며 상처 부위를 문질렀습니다. 차가움과 뜨거움의 공존. 연고는 차가웠지만 그 아래 닿은 오빠의 지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습니다. 투박하고 거친 남자의 손. 하지만 그 움직임은 깃털처럼 섬세했습니다. 마치 깨지기 쉬운 유리를 다루듯, 혹은 가장 소중한 보석을 닦아내듯. 단순히 약을 바르는 것뿐인데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오빠의 손가락이 멍 자국을 넘어 멍들지 않은 하얀 살결까지 넓게 문지르기 시작했으니까요. 미끌거리는 연고의 감촉, 그의 손길이 반복될 때마다 통증은 사라지고 찌릿한 전류가 팔을 타고 심장까지 흘러들어왔습니다. 그의 시선은 상처에 고정되어 있었지만 저는 그의 정수리를, 그리고 살짝 벌어진 셔츠기 사이로 보이는 그의 모굴대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침을 삼킬 때마다 모굴대가 크게 울렁거렸습니다. 그도 참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 행위가 치료인지 아니면 애무인지 헷갈려하는 저처럼 여기 말고 또 어디야? 그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없어. 팔뿐이야. 거짓말. 그가 고개를 들어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거짓말을 꿰뚫어보는 매서운 눈빛. 그의 시선이 제 쇄골 아래 헐렁한 셔츠 단추 사이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멱살을 잡았던 자리, 셔츠 깃에 가려져 보이지 않던 쇄골 근처에도 붉은 손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빠가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셔츠 깃에 닿았습니다. 거부해야 하는데, 안 된다고 해야 하는데 제 몸은 이미 그에게 복종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조심스럽게 셔츠 깃을 옆으로 제쳤습니다. 스르르. 실크 셔츠가 어깨 아래로 흘러내리고 제 하얀 어깨와 쇄골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소국끈조차 없는 완전한 맨살. 하. 오빠의 입에서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쇄골에 남은 붉은 손자국을 본 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분노와 안타까움, 그리고 참을 수 없는 욕망이 뒤섞인 눈빛. 아팠겠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그의 뜨거운 입김이 제 쇄골 웅덩이에 고였습니다. 소름이 돋아 어깨를 떨자 그가 다시 연고를 짠 손가락을 가져왔습니다. 이번엔 팔이 아니었습니다. 심장과 가장 가까운 곳. 그의 손가락이 쇄골 라인을 타고 미끄러지듯 움직였습니다. 미끌, 미끌. 질척이는 연고 소리가 좁은 거실을 채웠습니다. 그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셔츠가 조금씩 더 흘러내려 가슴 윗부분이 보일 듯 말 듯 아슬아슬했습니다. 오빠, 거긴. 가만히 있어. 약 발라야지. 그는 치료를 핑계로 제 몸을 탐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가락이 쇄골을 넘어 목선으로 그리고 귓가로 올라왔습니다. 연고가 묻지 않은 손바닥으로 제 뒷목을 감싸 쥐었습니다. 엄지손가락으로 제 맥박이 뛰는 경동맥 부근을 꾹 눌렀습니다. 쿵쿵쿵. 제 심장 박동이 미친 듯이 빨라진 것을 그가 손끝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가 피식 하고 웃었습니다. 만족스럽다는 듯한 포식자의 미소.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그건 오빠가. 내가 널 잡아먹기라도 할까봐. 그가 얼굴을 가까이 가져왔습니다. 코끝이 닿을 거리. 그의 시선이 제 입술에 고정되었습니다. 키스할 것 같은 분위기. 저도 모르게 눈을 감고 입술을 살짝 벌렸습니다. 기대감. 네, 그것은 명백한 기대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입술을 겹치는 대신 제 귓가에 입술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걱정 마. 상처 다 나을 때까진 안 잡아먹어. 그의 뜨거운 혀끝이 제 귓불을 살짝 핥았습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번개가 치는 것 같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소파 뒤로 넘어지듯 기대자 그가 제 위로 그림자를 들이우며 일어났습니다. 오늘은 푹 자. 방문 잠그지 말고. 그가 약통을 챙겨 욕실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제 몸에 남은 그의 손길, 차가운 연고가 발린 자리가 이상하게도 불에 댄 것처럼 화끈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준 상처는 아팠지만 오빠가 준 이 흔적은 저를 미치도록 목마르게 한다는 것을. 오늘 밤 방문을 열어두라는 그의 말은 어쩌면 치료가 끝나지 않았다는 예고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흘러내린 셔츠를 추스르며 열린 방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을 위험한 구원자를 생각하며 폭풍우가 쳤던 밤이 지나고 거짓말처럼 맑은 아침이 왔습니다. 오빠의 집 45층 펜트하우스에서 맞이하는 아침은 비현실적이었습니다. 남편과 살 때는 빚쟁이들이 찾아올까봐 늘 커튼을 치고 살았는데 이곳은 햇살이 거실 깊숙이 들어와 제 발가락 끝을 간지럽히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아침 일찍 서재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오빠의 헐렁한 셔츠 위에 가디건을 걸치고 커피를 내렸습니다. 진한 커피 향기, 이 평화가 깨질까봐 두려워 저는 찻잔을 쥔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너무 행복하면 불안해진다는 말, 그게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둔 제 핸드폰이 발광하며 울부짖기 시작했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액정에 뜬 이름, 남편. 그 두 글자를 보는 순간 45층의 안락함은 사라지고 순식간에 곰팡이 냄새나는 지하 단칸방으로 끌려내려간 기분이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려 커피가 넘쳐 흘렀습니다. 받지 말아야 하는데, 받으면 안 되는데,
3년 동안 가스라이팅 당해온 제 몸은 조건반사처럼 통화 버튼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야, 너 어디야? 집에 안 들어와? 수화기를 뚫고 나오는 고함 소리. 남편이었습니다. 술이 덜 깬 건지 아니면 약이라도 한 건지 쉰 쇳소리가 고막을 찢을 듯 울렸습니다. 안 들어가. 우리 끝났잖아. 나가라며. 끝나긴 뭐가 끝나. 너네 집에서 해준 돈 다 까먹었다고. 당장 돈 구해와. 너네 오빠 부자라며 가서 뜯어오란 말이야. 역시나 돈. 그는 저를 찾는 게 아니었습니다. 제 몸값을 찾고 있는 거였습니다. 구역질이 올라왔습니다. 이런 인간을 사랑했다고 믿었던 제 자신이 혐오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안 들려? 어디서 몸이라도 굴리고 있는 거야? 당장 튀어와. 안 오면 너네 부모님 집 찾아가서 불질러 버린다. 부모님 얘기가 나오자 숨이 쉬어지지 않았습니다. 과호흡이 왔습니다. 공포에 질려 웅크리고 앉아 핸드폰을 쥔 손만 하얗게 질려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거대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돌아볼 새도 없었습니다. 커다란 손이 제 뒤에서 뻗어나와 제 손에 들린 핸드폰을 거칠게 낚아챘습니다. 오빠였습니다. 언제 나온 걸까요? 방금 샤워를 마친 듯 젖은 머리카락을 한 오빠가 무표정한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살기는 화면을 태워버릴 듯 뜨거웠습니다. 오빠가 핸드폰을 자신의 귀에 가져다 댔습니다. 스피커폰이 아니었지만 고요한 펜트하우스라 남편의 욕설이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야, 이유진 대답 안 해. 인연이 진짜. 짖는 건 여전하네. 오빠가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굵고 울림이 있는 목소리. 남편의 꾀꾀거리는 소음과는 차원이 다른 무게감이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수화기 너머가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누구야? 너 강도윤이냐? 그래. 내가 돈 뜯어오라던 그 오빠. 오빠가 피식 웃었습니다. 비웃음이었습니다. 오빠는 한 손으로는 전화를 받고 다른 한 손으로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제 어깨를 감싸 쥐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에서 전해지는 뜨거운 열기가 사시나무 떨듯 떨리던 제 몸을 진정시키고 있었습니다. 잘 됐네. 야, 내 동생 데리고 있으니까 좋냐? 걔 몸값 내놔. 내가 걔 먹여 살리느라 쓴 돈이 얼만데. 하. 오빠의 입에서 짧은 탄식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깨를 감싼 오빠의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 쓰러질 듯한 악력. 아팠지만 그 아픔이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 남자가 지금 화가 났구나. 나를 위해 저 쓰레기에게 분노하고 있구나. 경고하는데 오빠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더 내려갔습니다. 지하 안반수처럼 서늘하고 위협적인 목소리. 내 동생 입에서 내 이름 한 번만 더 나오게 해봐. 그땐 돈이 아니라 내 목숨줄로 갚아야 할 거야. 뭐? 야,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나 이유진 남편이야. 남편, 웃기지 마. 오빠가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강렬해서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주인 관리 못해서 버린 개새끼가 어디서 주인 행세야. 이 미친 새끼가. 이제 유진이 보호자는 나야. 그러니까 꺼져.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거실에는 다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아까의 평화로운 정막과는 달랐습니다.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 같은 긴장감. 오빠가 천천히 저를 향해 몸을 돌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남편에게 그런 취급을 당하는 모습을, 오빠에게 들켰다는 수치심, 그리고 오빠가 남편에게 했던 말들이 머릿속을 맴돌아서 주인, 보호자, 그 단어들이 제 심장을 옥죄어왔습니다. 유진아. 오빠가 저를 불렀습니다. 대답 대신 어깨만 들썩이자 오빠가 한숨을 내쉬더니 저를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오빠의 품에 안기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나왔습니다. 단단한 가슴팍, 남편이 밀치고 때리던 가슴이 아니라 저를 세상의 위협으로부터 막아주는 거대한 방패 같은 가슴. 오빠의 셔츠에서 나는 짙은 머스크 향과 채취가 제 코끝을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오빠의 허리를 꽉 끌어안고 어린애처럼 물었습니다. 괜찮아. 아무도 너 못 건드려. 오빠의 커다란 손이 제 뒷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투박하지만 다정한 손길. 하지만 그 손길은 점차 아래로 내려와 제 등줄기를 타고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위로라고 하기엔 너무나 밀착된 자세. 오빠의 허벅지 사이에 제 몸이 끼어있는 형태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무데도 못 가. 오빠가 제 정수리에 입술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그
그의 턱이 제 머리를 누르는 무게감이 느껴졌습니다. 그 목소리엔 안도감과 함께 섬뜩할 정도의 집착이 묻어 있었습니다. 내 옆에만 있어. 내 시선 닿는 곳에만. 그 말은 구원이자 구속이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지옥에서 탈출했더니 오빠라는 달콤한 감옥에 갇힌 꼴. 하지만 저는 그 감옥에서 나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오빠의 품이 너무나 따뜻해서 이 단단한 팔 안에서라면 평생 갇혀 살아도 좋을 것 같다는 위험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빠. 나 오빠 말만 들을게. 버리지 마. 제가 올려다보며 말하자 오빠의 눈동자가 검게 탁해졌습니다. 그가 제 젖은 눈가를 엄지로 닦아내며 입꼬리를 비틀어 웃었습니다. 그래, 착하다. 그의 손가락이 눈가에서 내려와 제 입술을 톡 건드렸습니다. 마치 칭찬받는 애완동물이 된 기분. 하지만 그 손끝에서 전해지는 찌릿한 전율에 제 몸은 이미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전화 한 통이 우리의 관계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동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보호를 받는 그의 소유물. 그리고 오빠는 저를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주인이 되었습니다. 이 위험한 관계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어둠이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그 속에서 축축하고 끈적한 손이 제 발목을 잡아채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내가 갈 데가 어디 있어 넌 평생. 내 밥이나 차려야지. 돈 가져와. 몸을 팔아서라도 가져오라고. 도망치려 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비릿한 술 냄새가 코를 찔렀고 그가 휘두르는 손이 제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아파. 살려줘. 비명을 지르고 싶은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누구라도 제발. 안 돼. 오지 마. 유진아. 방문이 부서질 듯 열리고 거실의 빛이 어둠을 가르고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전멸했습니다. 식은땀으로 흠뻑 젖은 채 저는 어둠 속에서 떨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묵직한 발소리, 그리고 저를 와락 끌어안는 거대한 그림자. 괜찮아. 나야 오빠야.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익숙한 머스크 향기, 그리고 뜨겁고 단단한 가슴팍. 도윤 오빠였습니다. 제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왔는지 오빠의 심장이 제 귓가에서 쿵쿵쿵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그 격렬한 박동 소리가 현실을 자각하게 해주었습니다. 아, 여기는 지옥이 아니구나. 오빠의 집이구나. 오빠, 무서워. 그 사람이. 제가 오빠의 잠옷깃을 생명줄처럼 움켜쥐고 울먹이자 오빠가 저를 더 깊이 품에 안았습니다. 마치 제 몸을 자신의 몸 안으로 숨기려는 것처럼 오빠의 커다란 손이 제 땀에 젖은 등줄기를 쓸어내렸습니다. 꿈이야.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있잖아. 오빠의 목소리가 흉곽을 울리며 제게 전해졌습니다. 낮고 부드럽고 절대적인 목소리. 그 목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자 요동치던 공포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공포가 사라진 자리에 다른 감각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둠에 눈이 익숙해지자 우리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침대 위 얇은 슬립 차림의 저와 헐렁한 티셔츠 한 장을 걸친 오빠. 우리는 한 몸처럼 엉켜 있었습니다. 오빠의 허벅지 위에 제 다리가 올려져 있고 제 가슴이 오빠의 가슴에 빈틈없이 밀착된 상태. 이제 괜찮아? 한참 만에 오빠가 물었습니다. 그가 저를 살짝 떼어내고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달빛에 비친 그의 얼굴. 걱정스러움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짙은 그림자 속에 숨겨진 눈빛은 묘하게 뜨거웠습니다. 식은땀에 젖어 살결이 훤히 비치는 제 슬립을 그가 보고 있었습니다. 가지 마. 오빠가 일어나려 하자 저도 모르게 그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혼자 남겨지는 게 죽기보다 무서웠습니다. 다시 눈을 감으면 그 지옥 같은 꿈이 시작될 것 같아서 무서워. 오빠, 나 혼자 두지 마. 제 애원에 오빠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가 잠시 침묵하더니 마른 세수를 한 번 하고는 낮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한숨은 남자의 인내심이 닥닥 긁히는 소리 같았습니다. 그래. 안 갈게. 오빠가 침대 헤드에 기대어 앉은 게 아니라 제 옆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불을 들추고 그 안으로. 싱글 침대가 아니었지만 성인 남자 한 명이 들어오자 침대가 꽉 찼습니다. 오빠가 제 옆에 나란히 누웠습니다. 이불 속 차가웠던 제 잠자리로
오빠의 체온이 훅 하고 끼쳐 들어왔습니다. 난로를 켜놓은 것처럼 후끈한 열기. 그 열기가 닿자 소름 돋았던 피부가 나른하게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옆에 있을 테니까. 오빠가 제 쪽을 보고 누우며 말했습니다. 저도 오빠 쪽을 보고 누웠습니다. 베개 하나를 사이에 두고 로의 코끝이 닿을 듯 말 듯한 거리. 어둠 속에서 오빠의 눈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감지 않은 눈, 저를 지키겠다는 듯. 아니, 저를 눈에 담겠다는 듯 빤히 응시하는 시선. 정막이 흘렀습니다. 들리는 건 서로의 숨소리뿐. 색색하는 제 얕은 숨소리와 오빠의 무겁고 규칙적인 숨소리가 섞였습니다. 숨을 쉴 때마다 오빠의 냄새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에게서 나던 역겨운 술 냄새가 아닌 깨끗한 살 냄새와 섬유 유연제 향기. 조금씩 분위기가 변해갔습니다. 처음엔 안도감이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묘한 긴장감이 피어올랐습니다. 오빠와 한 침대에 누워본 게 언제였던가요? 아니, 있었던가요? 우리는 피가 섞이지 않은 남매, 생물학적으로는 완벽한 타인인 남녀. 그 사실이 어둠 속에서 선명하게 부각되었습니다. 추워. 제가 몸을 살짝 떨자 오빠가 물었습니다. 조금. 오빠의 팔이 이불 속에서 움직였습니다. 망설임은 짧았습니다. 단단하고 뜨거운 팔이 제 허리를 감싸 안았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자신의 품 쪽으로 훅 당겼습니다. 순식간에 거리가 0이 되었습니다. 제 등이 오빠의 가슴팍에 닿도록. 오빠가 저를 뒤에서 안았습니다. 백허그. 가장 편안하면서도 가장 위험한 자세. 오빠의 턱이 제 정수리에 닿았습니다. 오빠의 팔뚝이 제 가슴 바로 밑 명치를 가로질러 저를 단단히 고정했습니다. 등 뒤에서 느껴지는 오빠의 몸은 딱딱했습니다. 근육으로 다져진 가슴과 복근이 제 등살을 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허벅지 쪽에 닿는 무언가 묵직하고 뜨거운 존재감.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오빠도 알고 있을까요? 자신의 몸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다는 걸. 하지만 오빠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인시키듯 제 허리를 감은 팔에 힘을 주어 더 바짝 밀착했습니다. 따뜻하지? 오빠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의 입술이 제 귓바퀴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그 목소리가 너무나 낮고 긁혀 있어서 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따뜻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데일 것 같았습니다. 제 몸은 이미 오빠의 열기에 전염되어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따뜻해. 제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행위가 오빠가 동생을 재워주는 것의 범위를 한참 넘어섰다는 것을. 이것은 연인, 그것도 아주 깊은 관계의 연인들이 나누는 스킨십이었습니다. 오빠의 손이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제 허리를 감싸고 있던 커다란 손이 엄지손가락으로 제 배를 살살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얇은 슬립 너머로 느껴지는 그 투박한 지문. 위로하듯, 하지만 은근하게 자극하듯. 그 손길이 지날 때마다 아랫배가 찌릿찌릿했습니다. 유진아, 응? 그 자식이랑 잘 때도 이렇게 안 고졌어? 갑작스러운 질문. 질투였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오빠는 제 과거를 질투하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사람은 등 돌리고 잤어. 나 이렇게 안아준 사람 오빠가 처음이야. 제 대답에 오빠의 팔에 힘이 들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오빠가 제 머리카락에 코를 묶고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만족감 섞인 한숨. 다행이네. 오빠가 중얼거렸습니다. 앞으로도 너 안을 수 있는 놈은 나밖에 없을 거야. 그 말은 저주이자 축복이었습니다. 오빠의 다리가 제 다리 사이로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는 마치 엉킨 덩굴처럼 서로를 오가맨 채 누워 있었습니다. 남편의 기억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습니다. 제 머릿속은 온통 등 뒤에 있는 이 남자 강도윤으로 가득 찼습니다. 이불 속 온도가 1도씩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는 글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빠의 심장이 제 등 뒤에서 너무나 크고 빠르게 뛰고 있었으니까요. 마치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제 마음의 문을, 아니, 제 몸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처럼. 저는 오빠의 팔을 두 손으로 꼭 잡았습니다. 이 손을 놓치면 다시 그 악몽 속으로 떨어질 것 같아서. 그리고 이 위험한 온기를 조금 더 느끼고 싶어서. 눈을 떴을 때 침대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개에 남은 눌린 자국과 아직 식지 않은 미지근한 온기가
지난밤의 일이 꿈이 아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저를 안고 잤습니다. 아니, 저를 가두고 잤다는 표현이 더 정확하겠네요. 밤새 제 등 뒤에서 느껴지던 그 딱딱하고 뜨거운 몸의 감촉이 아침이 되어서도 등줄기에 문신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도망치듯 침실을 나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무언가라도 해야 했습니다. 이 묘하고 끈적한 기류를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석시키기 위해서요. 남편에게 3년 동안 아침밥을 차려주며 몸에 밴 습관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오빠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쓸모있는 사람이라고. 그러니 나를 여자가 아닌 기특한 동생으로만 봐달라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이었는지 그때는 몰랐습니다. 펜트하우스의 부엌은 운동장처럼 넓었습니다. 아일랜드 식탁 위에 정갈하게 반찬을 올리고 오빠가 좋아하는 된장찌개를 끓였습니다. 구수한 냄새가 모던한 주방을 채우자 마치 신혼부부가 된 것 같은 착각이 들어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고개를 저으며 잡생각을 떨쳐내려는데 등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일찍 일어났네. 오빠였습니다. 뒤를 돌아보자 씻고 나온 듯 젖은 머리카락을 털며 물을 마시는 오빠가 보였습니다. 흰색 와이셔츠, 소매를 걷어올린 팔뚝에 핏줄이 도드라져 있었습니다. 물을 마시는 그의 목을대가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습이 슬로우 모션처럼 제 눈에 박혔습니다. 지난밤 제 귓가에 뜨거운 숨을 뱉어내던 그 목. 오빠 깼어? 아침 먹고 출근하라고 내가 좀 차려봤어. 최대한 밝게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웃어 보였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제 모습을 본 오빠의 눈빛이 순간 멈칫했습니다. 그의 시선이 앞치마 끈이 묶인 제 허리 뒤쪽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누가 이런 거 하래. 사람 부르면 되는데. 그래도 오빠, 나 데려와 줬잖아. 고마워서. 오빠가 식탁 의자를 빼고 앉았습니다. 저는 바쁘게 움직이며 밥과 국을 날랐습니다. 오빠의 시선이 제 동선을 따라 집요하게 움직이는 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사냥감을 관찰하는 맹수처럼. 맛있겠다. 입에 맞을지 모르겠네. 제가 맞은편에 앉으려 하자 오빠가 턱짓으로 자신의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거기 말고 여기 앉아. 거부할 수 없는 명령. 저는 쭈뼛거리며 오빠의 바로 옆자리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에 앉았습니다. 식사는 고요했습니다. 수저가 부딪히는 소리만 간헐적으로 들릴 뿐. 하지만 식탁 아래 상황은 달랐습니다. 오빠의 다리가 자연스럽게 벌어져 제 무릎과 닿고 있었습니다. 피해야 하는데 허벅지가 닿은 곳에서 열기가 피어올라 온몸으로 퍼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 응. 고마워. 정말 친오빠 같아. 어릴 때 나 챙겨주던 그때처럼. 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말을 하면 오빠가 그래, 우린 가족이니까 라고 맞장구 쳐줄 거라 기대했습니다. 선을 긋고 싶었습니다. 이 이상 넘어가면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서. 하지만 그 순간 오빠의 손이 멈췄습니다. 공기가 순식간에 차갑게 얼어붙었습니다. 오빠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웃음기라곤 하나도 없는 서늘하고 위험한 얼굴. 친오빠. 오빠가 그 단어를 씹어뱉듯 되뇌었습니다.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습니다. 유진아, 넌 눈치가 없는 거야? 아니면 모른 척하는 거야? 오빠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저를 덮쳤습니다. 본능적인 위기감에 저도 모르게 뒷걸음질치며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뒤는 아일랜드 식탁이었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오빠가 저를 아일랜드 식탁 모서리로 밀어붙였습니다. 그의 양팔이 제 몸양옆을 가로막아 퇴로를 차단했습니다. 도가 안에 든 쥐. 오빠의 상체가 제게 기울어졌습니다. 그의 단단한 가슴이 앞치마를 두른 제 가슴에 닿을 듯 말 듯 가까워졌습니다. 착각하지 마. 오빠의 목소리가 낮게 그르렁거렸습니다. 그의 눈동자 안에서 지난 10년간 억눌려왔던 시커먼 소유욕이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나 착한 오빠 아니야. 옛날에도 아니었고 지금은 더더욱 아니야. 오빠 왜 그래 비켜줘. 가줘. 남매. 오빠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그의 한 손이 식탁을 짚은 채 다른 한 손이 천천히 올라와 제 앞치마 끈을 건드렸습니다. 츠르르, 매듭이 풀리는 소리가 귓가에 천둥처럼 울렸습니다. 이러고 있는데도 내가 널 동생으로만 볼 것 같아. 그의 손이 앞치마 안으로 제 허리를 파고들었습니다. 얇은 실내복 위로 오빠의 뜨거운 손바닥이 닿았습니다.
화들짝 놀라 몸을 비틀었지만 오빠는 제 허리를 더 꽉 움켜쥐어 자신 쪽으로 당겼습니다. 악 소리도 못 내고 제 하체가 오빠의 허벅지 사이에 끼워졌습니다. 완벽한 밀착. 오빠의 몸이 얼마나 단단하게 성나 있는지 적나라하게 느껴졌습니다. 이거 봐. 오빠가 제 귓가에 입술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뜨거운 숨결이 귓바퀴를 타고 흘러들어와 뇌를 마비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동생한테 반응하는 오빠가 세상에 어디 있어. 그 말은 고백이 아니라 선전포고였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겠다는 선언. 오빠의 코끝이 제 목덜미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킁 하고 제 살냄새를 맡는 소리. 소름이 돋아 어깨를 움츠리자 오빠가 제 턱을 잡아 올려 시선을 맞췄습니다. 넌 아직도 그 자식 와이프야. 서류 정리 아직 안 됐잖아. 근데 난 상관없어. 유부녀든 동생이든. 오빠의 엄지손가락이 제 입술을 거칠게 문질렀습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저를 벗기고 있었습니다. 남편 앞에서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압도적인 남성성. 두려웠지만 동시에 다리가 풀릴 만큼 짜릿했습니다. 이 남자가 나를 원하고 있다. 나를 망가뜨려서라도 가지고 싶어 한다. 그 배덕감이 제 안의 음란한 본능을 깨우고 있었습니다. 오빠, 제발. 제 애원은 거절이 아니었습니다. 더 해달라는 신호처럼 들렸을 겁니다. 제 목소리가 젖어 있었으니까요. 아침부터 자극하지 마. 오빠가 제 입술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키스할 듯 다가와서는 입술 대신 제 귓볼을 살짝 깨물었습니다. 짧은 신음이 터지자 오빠가 만족스러운 듯 낮게 웃었습니다. 밥 챙겨 먹어. 힘써야 하니까. 의미심장한 말을 남기고 오빠가 몸을 뗐습니다. 순식간에 멀어진 체온. 하지만 제 허리에는 오빠가 꽉 쥐었던 손자국이 불덩이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오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셔츠 소매를 정리하며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저는 식탁을 붙잡고 겨우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려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풀려버린 앞치마 끈이 바닥으로 툭 떨어졌습니다. 마치 제 이성의 끈처럼요. 오빠가 나간 텅 빈 부엌. 하지만 공기는 여전히 오빠의 페로몬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식어가는 된장찌개가 놓여 있었지만 제 몸은 용광로처럼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가족 놀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오빠가 퇴근하고 돌아오는 밤이 되면 이 식탁 위에는 밥상이 아니라 다른 것이 올라가게 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건 제가 그 밤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지옥은 어디에나 있었습니다. 오빠가 선물해준 옷을 입고 오빠가 준 카드로 장을 보고 돌아오는 길. 펜트하우스 로비의 그 높고 화려한 천장 아래 가장 어울리지 않는 오물이 묻어 있었습니다. 야, 이유진, 나와. 숨어 있으면 모를 줄 알아? 익숙한 악몽. 남편이었습니다. 술에 쩔어 붉게 충혈된 눈, 며칠 못 씻은 듯한 행색. 그가 경비원들에게 제지를 당하면서도 로비가 떠나가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입주민들이 눈살을 찌푸리며 쳐다봤습니다. 수치스러움에 얼굴이 화끈거려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오빠의 완벽한 세상에 저라는 오점이 묻어버린 것 같아서. 저기 있네. 야, 이리 안 와? 그가 저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그가 경비원을 뿌리치고 저에게 달려왔습니다. 짐승 같은 기세. 도망쳐야 하는데 3년 동안 길들여진 공포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어디서 귀부인 행세야? 내가 옷 좀 갈아입으면 딴 사람 될 줄 알았어? 남편의 거친 소나기가 제 손목을 으스러뜨릴 듯 움켜쥐었습니다. 비릿한 알코올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지고 오빠 주려고 샀던 와인병이 깨져 붉은 액체가 대리석 바닥을 적셨습니다. 마치 핏물처럼. 가자. 가서 돈 내놓으라고 해. 내 몸값이 얼만데 공짜로 튀어? 이건 안아줘 제발. 끌어.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친 거 안 보여? 그가 저를 질질 끌고 가려 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누구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그저 흥미진진한 구경거리일 뿐. 제 인생은 여전히 시궁창이었습니다. 오빠가 구해줬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아직도 발목 잡힌 노예일 뿐이었습니다. 절망감에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로비의 자동문이 열리고 찬바람과 함께 서늘한 기운이 들이닥쳤습니다. 소란스럽던 공기가 일순간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남편도 낌새를 느꼈는지 멈칫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기 입구에서부터 걸어오는 남자.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 수트. 한 손은 주머니에 꽂은 채 다른 한 손으로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헤치며 다가오는 남자. 도윤 오빠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제가 살면서 본 그 어떤 얼굴보다 무서웠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는 게 나았을 겁니다. 그는 아무 표정이 없었습니다. 그저 눈앞에 쓰레기를 어떻게 처리할지 계산하는 냉혹한 처형인의 얼굴이었습니다. 누구야? 안 오냐? 그 오빠란 새끼가? 남편이 허세를 부리며 소리쳤지만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오빠는 대꾸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성큼성큼 다가와 남편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제 손목을 잡고 있는 그 더러운 손을. 아, 팔! 오빠가 남편의 손목을 비틀었습니다. 단 한 번의 동작, 남편의 손아귀 힘이 풀리고 제 손목이 자유가 되었습니다. 오빠는 저를 자신의 등 뒤로 거칠게 잡아당겼습니다. 거대한 등, 오빠의 등 뒤에 서자 남편의 모습이 가려졌습니다. 그리고 오빠에게서 뿜어져 나오는 짙은 살기와 분노가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경고했지. 오빠가 낮게 으르렁거렸습니다. 내 눈에 띄지 말라고. 내 거에 손대지 말라고. 이거 놔! 법대로 해! 내가 남편인데 내가 무슨 상관이야? 남편이 발악하며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하찮은 몸부림. 오빠는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남편의 주먹을 가볍게 쳐내고 그대로 명치를 걷어찼습니다. 남편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깨진 와인병 파편 위로, 붉은 액체 위로 처참하게 구겨진 모습. 오빠가 쓰러진 남편의 멱살을 잡고 일으켜 세웠습니다. 얼굴과 얼굴이 맞닿을 거리. 오빠의 눈빛이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남편, 자격은 지키고 떠들었어야지. 오빠가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내 남편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팔랑거리며 떨어지는 종이 뭉치, 이혼 합의서, 그리고 남편이 쓴 신체 포기 각서 사본들이었습니다. 내가 팔아먹었잖아. 돈 몇 푼에. 내가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오빠의 시선이 바닥에 떨어진 저를 향했습니다. 겁에 질려 있으면서도 오빠를 간절하게 바라보는 제 눈을 마주했습니다. 오빠의 눈빛이 순간 소유욕으로 이글거렸습니다. 이 여자는 내 거야.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공개적인 선언, 로비에 있는 모든 사람이, 그리고 바닥에 깔린 남편이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은 단순한 보호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자신의 영역 안으로 완전히 귀속시키는 낙인이었습니다. 치워. 오빠가 투패자, 대기하고 있던 건장한 보안 요원들이 달려와 남편을 짐짝처럼 끌어냈습니다. 야, 이유진! 너 두고 봐, 야! 남편의 비명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돼지처럼. 로비에는 다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오빠가 천천히 몸을 돌려 저를 마주했습니다. 흐트러진 수트, 거칠어진 숨소리. 폭력을 휘두른 남자는 무섭다고 생각했는데 왜일까요? 지금 제 눈앞에 있는 이 남자는 미치도록 섹시해 보였습니다. 내 남자를 짓밟아준 더 강한 수컷. 다친 데는. 오빠가 제 붉어진 손목을 잡아 살폈습니다. 방금 전까지 사람을 팰 때의 그 살벌함은 사라지고 손길은 애가 탈 정도로 조심스러웠습니다. 그 온도 차이가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괜찮아. 오빠가 왔잖아. 제 말에 오빠가 짧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제 허리를 감싸 안아 번쩍 들어 올리듯 자신의 옆구리에 끼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주변 시선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밀폐된 공간.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오빠가 저를 벽으로 밀어붙였습니다. 쿵. 제 등이 차가운 엘리베이터 벽에 닿았습니다. 하지만 앞은 용광로처럼 뜨거웠습니다. 오빠가 양팔로 저를 가두고 잡아먹을 듯이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화나. 오빠가 씹어뱉듯 말했습니다. 저딴 새끼가 널 만졌다는 것도 화나고 내가 저런 놈한테 떨고 있었다는 것도 화나서 미치겠어. 오빠의 눈이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아드레날린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 그 흥분이 고스란히 저에게 전이되었습니다. 그의 거친 숨결이 제 입술에 닿았습니다. 소독해야겠어. 그의 엄지손가락이 제 입술을 강하게 문질렀습니다. 저 새끼 흔적 하나도 안 남게. 오빠의 고개가 기울어졌습니다. 피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피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의 입술이 닿기 직전 저는 눈을 감으며 깨달았습니다. 저는 오늘 남편에게서 해방된 것이 아닙니다. 강도윤이라는 더 크고 위험하고 거부할 수 없는 감옥으로 제 발로 걸어 들어온 것입니다.
빌딩 45층 도착 알림음이 울렸지만 오빠는 비켜설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문이 열리고 우리의 밤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습니다. 밖에선 다시 폭우가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치 로비에서의 소란을 제 몸에 묻은 남편의 흔적을 씻어내리려는 것처럼요. 남편과의 악연을 제 손으로, 아니 오빠의 손을 빌려 끊어낸 밤, 후련할 줄 알았는데 가슴 한구석이 텅 빈 것처럼 시렸습니다. 넓은 펜트하우스 거실, 조명을 모두 끄고 스탠드 불빛 하나에 의지한 채 우리는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독한 위스키 한 병과 잔 2개, 오빠는 넥타이를 풀어 헤친 채 말없이 술만 들이키고 있었습니다. 그의 셔츠 단추가 두억에 풀려 있었고 그 사이로 보이는 탄탄한 가슴 근육이 거친 숨을 쉴 때마다 오르내렸습니다. 그 모습이 위험할 정도로 야성적이었습니다. 오빠, 아까 고마웠어. 제 말에 오빠가 잔을 멈추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술기운 때문일까요? 아니면 조명 때문일까요? 그의 눈동자가 평소보다 더 깊고 끈적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고마우면 오빠가 잔을 내려놓으며 낮게 읊조렸습니다. 술이나 받아 맨정신으로 있기 힘드니까. 그 말의 의미를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가 지금 무엇을 참고 있는지, 제 앞에서 짐승이 되지 않으려고 얼마나 필사적으로 이성을 붙잡고 있는지. 독한 술이 식도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뱃속이 뜨거워지면서 참았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10년, 사랑 하나 믿고 선택했던 10년이 오늘 로비 바닥에서 뒹구는 쓰레기처럼 처참하게 끝났습니다. 비참함과 외로움, 그리고 알 수 없는 허기짐이 밀려왔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오빠의 옆으로 갔습니다. 소파에 깊게 몸을 파묻고 있던 오빠가 고개를 들어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빠의 허벅지에 얼굴을 기대었습니다. 단단한 근육, 그리고 그 위로 전해지는 뜨거운 체온. 오빠, 왜? 나 이제 진짜 혼자네. 취기가 오르자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행석, 투정, 혹은 유혹. 남편도 날 버렸고 부모님도 날 안 보고. 제가 오빠의 허벅지를 손으로 쓸며 올려다봤습니다. 오빠의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습니다. 오빠도 나 버릴 거야? 귀찮아지면 쫓아낼 거야? 제 질문에 오빠의 턱 근육이 꿈틀거렸습니다. 그가 거칠게 제 손목을 잡았습니다. 아플 정도의 악력. 하지만 저는 그 아픔조차 좋았습니다. 저를 붙잡아주는 것 같아서. 이유진, 오빠가 으르렁거렸습니다. 도발하지 마마. 지금 간신히 참고 있어. 참지 마. 제가 속삭였습니다. 무슨 용기였을까요? 아마도 본능이었을 겁니다. 이 남자가 저를 원하고 있다는 걸 알았기에, 그리고 저 역시 이 남자의 온기로 텅 빈 속을 채우고 싶었기에. 나 위로해줘, 오빠. 말로 하는 위로 말고. 제가 몸을 일으켜 오빠의 다리 사이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목에 팔을 감았습니다. 진짜 위로. 그 한마디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오빠가 욕설 같은 탄식을 내뱉더니 제 뒷목을 거칠게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망설임 없이 제 입술을 삼켰습니다. 키스라기보다는 포식이었습니다. 부드러움 따위는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굶주린 짐승이 먹이를 낚아채듯 오빠는 제 입술을 깨물고 혀를 섞고 숨 쉴 틈도 없이 몰아붙였습니다. 입안에서 위스키 맛과 오빠의 타액 맛이 섞였습니다. 독하고 어지럽고 황홀했습니다. 오빠가 저를 소파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저는 인형처럼 들려 올려져 오빠의 무릎 위에 앉혀졌습니다. 마주 보는 자세, 가장 깊숙이 닿을 수 있는 자세. 후회하지 마. 입술이 떨어진 찰나 오빠가 거칠게 숨을 몰아쉬며 경고했습니다. 그의 눈은 이미 이성이 날아가고 없었습니다. 검게 풀린 동공, 오직 저를 집어 삼키겠다는 본능만이 남아있는 눈. 이제부턴 오빠 동생 놀이 못해. 다시는 못 돌아가. 상관없어. 다 필요 없어. 오빠만 있으면 돼. 제 대답에 오빠가 다시 입술을 덮쳤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고 더 진득하게. 오빠의 손이 제 블라우스 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뜨거운 손바닥이 맨살에 허리를 훑고 올라오는 그 소름 끼치는 감촉. 남편의 손길은 늘 불쾌했는데 왜 오빠의 손길은 이렇게 애가 타는 걸까요? 그의 손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불이 붙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의 손이 속옷 위로 제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단순한 터치가 아니었습니다. 내 것이라는 확인.
그리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는 정복. 저는 오빠의 어깨를 꽉 깨물며 신음을 삼켰습니다. 예뻐. 미치게 예뻐. 오빠가 제 목덜미에 얼굴을 묻고 중얼거렸습니다. 그의 뜨거운 숨결과 젖은 입술이 쇄골을 타고 내려갔습니다. 남편이 남긴 폭력의 흔적이 있는 자리마다 오빠는 키스를 퍼부었습니다. 마치 그 더러운 기억을 자신의 타액으로 덮어버리려는 듯이. 아팠던 기억은 사라지고 그 자리엔 오빠가 새겨놓은 붉은 열꽃만이 피어났습니다. 오빠가 저를 소파에 눕혔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 자신의 몸을 겹쳤습니다. 무거운 무게감. 하지만 그 압박감이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제가 도망가지 못하게, 세상 그 누구도 저를 건드리지 못하게 그가 온몸으로 저를 가두고 있었으니까요. 유진아, 이름 불러. 오빠 말고 내 이름. 가족이라는 마지막 선을 넘는 의식. 그는 제가 그를 남자로 불러주길 원했습니다. 도윤 씨. 진짜 미치겠네. 제 입에서 나온 그의 이름에 오빠가 참을 수 없다는 듯 저를 꽉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이 하나로 연결되었습니다. 빗소리가 텐트 안처럼 아득하게 들리고 세상에는 오직 우리 둘의 거친 숨소리만 남았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그 고통조차 달콤했습니다. 텅 비어있던 제 안이 그의 존재로 꽉 차오르는 느낌. 그는 저를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배려할 수 없었을 겁니다. 10년을 참아온 욕망이었으니까요. 폭풍우가 몰아치듯 그는 격렬하게 저를 흔들었습니다. 내 거야. 넌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내 거야. 행위 중간중간 그가 내뱉는 집착 어린 말들이 제 귓가에 박혔습니다. 그 말이 족쇄가 되어 저를 올가매는 것 같았지만 저는 기꺼이 그 족쇄를 찼습니다. 자유 따위는 필요 없었습니다. 이 남자의 소유물이 되는 것, 그것이 지금 제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요? 폭풍우 같았던 정사가 끝나고 우리는 땀에 젖은 채 엉켜 있었습니다. 오빠의 가슴팍에 기대어 듣는 그의 심장 소리. 그제야 비로소 저는 안식을 느꼈습니다. 10년 전 집을 나갔던 그 철부지 소녀가 긴 방황 끝에 드디어 돌아와야 할 곳으로 돌아온 기분. 오빠가 땀에 젖은 제 머리카락을 넘겨주며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다정한, 하지만 소유욕이 가득한 키스. 사랑해. 그가 속삭였습니다. 동생에게 하는 말이 아닌 여자에게 하는 고백. 저는 대답 대신 그의 목을 끌어안고 다시 입을 맞췄습니다. 우리는 선을 넘었습니다. 다시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이 뜨거운 지옥불이 저에게는 천국보다 더 따뜻했으니까요. 창밖에 비는 그칠 줄 모르고 우리의 밤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입니다. 끝났습니다. 3년의 결혼 생활, 10년의 짝사랑. 그 즐기고 지독했던 시간이 종이 한 장으로, 도장 한 번으로 허무하게 증발했습니다. 법원을 나오는 길, 남편, 아니 전 남편은 저를 보지도 않고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아마 오빠가 심어둔 변호사들과 경호원들이 무서워서였겠죠. 돌아오는 차 안에서 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빠도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 손을 깍지 껴잡고 한 손으로 운전을 했을 뿐입니다. 그의 손은 뜨거웠고 제 손은 차가웠습니다. 그 온도 차가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제 과거는 차갑게 식어버렸고 제 미래는 이 남자 손 안에서 뜨겁게 타오를 것이라는 거요.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오빠는 제 손에 들린 이혼 서류 4본을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거실 테이블 위에 던져두고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었습니다. 수고했어. 짧은 한마디. 하지만 그 눈빛은 승리감에 도취되어 있었습니다. 장애물이 사라진 포식자의 눈. 이제 정말 끝이네. 제가 중얼거리며 몸을 돌려 제 방으로 가려 했습니다. 짐을 싸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혼도 했고 남편이라는 위협도 사라졌으니 이제 더 이상 오빠 집에 얹혀 살 명분이 없었으니까요. 어젯밤의 일은 그래요, 사고였다고, 감정에 휩쓸린 실수였다고, 정리하고 떠나야 한다고 이성은 말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빠는 제 생각을 읽은 듯 했습니다. 어디가? 방문에 손을 대기도 전에 오빠가 제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저를 덮쳤습니다. 씻고 나온 듯한 상쾌한 향기가 훅 끼쳐왔지만 그 밑바닥에는 짙은 페로몬이 깔려 있었습니다. 짐 싸려고. 이제 다 정리됐으니까. 정리? 오빠가 헛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누가 그래? 정리됐다고? 넌 그 자식하고만 정리된 거야?
나랑은 오빠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저는 뒷걸음질 치다 방문에 등이 닿았습니다. 오빠의 손이 제 머리카락을 흘러내려 뺨을 감쌌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의 엄지손가락이 제 입술을 짓눌렀습니다. 도망갈 생각하지 마. 그런 눈빛이었습니다. 오빠, 나 독립할 거야. 계속 여기 있을 순 없잖아. 왜 못 있어? 방이 이렇게 많은데, 침대가 이렇게 넓은데. 그의 말이 의미심장하게 들렸습니다. 침대, 우리가 뒹굴었던 그 침대. 그리고 넌 혼자 못 살아. 오빠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넌 3년 동안 갇혀 살았어. 세상 물정 몰라. 나가면 또 늑대들이 득실거릴 텐데 내가 널 어떻게 놔줘? 그래도 안 돼. 오빠가 제 허리를 끌어안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발이 바닥에서 떨어지고 시선이 오빠보다 높아졌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제가 오빠의 어깨를 붙잡자 그가 만족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내 눈 밖으로 나가는 건 꿈도 꾸지 마. 그것은 감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창살 없는 감옥, 비단으로 둘러싸인 황금 세장. 오빠는 저를 안고 거실 소파로 가서 앉았습니다. 자신의 무릎 위에 저를 앉혀두고 마치 어린아이를 달래듯 등을 토닥였습니다. 10년 동안 못 해준 거 다 해줄 거야. 입혀주고 먹여주고 재워줄 거야. 넌 그냥 받기만 해. 다정한 목소리였지만 거절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강압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오빠의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사실 두려웠습니다. 혼자 세상 밖으로 나가는 게 오빠가 만들어준 이 안락한 울타리가 너무 좋아서 나가고 싶지 않았던 제 본심을 그에게 들킨 것 같았습니다. 그날부터 기묘한 동거, 아니 사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빠는 회사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저를 감시하려는 간수처럼 하루 종일 집 안에서 저와 붙어 있었습니다. 제가 물을 마시러 가면 오빠가 따라와서 컵을 건네주었고 제가 소파에 누워 있으면 오빠가 와서 제 다리를 주물러 주었습니다. 다리가 많이 부었네. 아니, 그냥 가만히 있어. 내가 풀어줄게. 오빠의 손길은 마사지인지 애무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종아리를 주무르던 손이 허벅지 안쪽으로 올라오고 발가락을 만지작거리던 손이 발목에 키스를 했습니다. 대낮의 거실, 커튼 사이로 햇살이 들어오는데 오빠는 제 발등에 입술을 묻고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그 눈빛, 숭배와 욕망이 뒤섞인 그 눈빛을 받을 때마다 저는 녹아내리는 아이스크림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유진아, 응? 옷이 너무 얇다. 오빠가 제 실내 복근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제가 입고 있는 건 오빠가 사준 하늘거리는 실크 슬립이었습니다. 오빠 취향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노출이 있는 옷을 입히고는 다른 남자들은 절대 못 보게 하면서 자신만이 볼 수 있다는 사실의 희열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오빠가 사준 거잖아. 알아. 그래서 더 미치겠어. 오빠가 제 위로 올라왔습니다. 소파가 푹 꺼지며 그의 무게감이 전해졌습니다. 낮이든 밤이든 상관없었습니다. 그가 원하면 언제든 어디서든 그것이 이 호화로운 펜트하우스에 사는 대가이자 그의 여자가 된 의무였습니다. 잠깐 오빠, 대낮부터. 뭐 어때? 우리밖에 없는데. 오빠의 손이 익숙하게 제 몸을 탐했습니다. 매일 밤, 매일 아침 반복된 학습 덕분에 제 몸은 그의 손길이 닿자마자 반응했습니다. 수치스러웠지만 동시에 좋았습니다. 남편은 저를 귀찮아했는데 이 남자는 저를 한시도 가만두지 못해서 안달이었습니다.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비록 그 사랑이 비틀리고 집착적일지라도 굶주렸던 저에게는 과분한 만찬이었습니다. 한바탕 폭풍이 지나가고 해가 뉘엿뉘엿질 무렵이었습니다. 오빠는 저를 침실로 데려갔습니다. 침대에 눕히고 이불을 꼼꼼하게 덮어주었습니다. 마치 신생아를 다루듯이. 나 안 졸린데. 쉬어. 아까 무리했잖아. 오빠가 뻔뻔하게 말하며 제 옆에 누웠습니다. 그리고는 제 왼손을 잡아 올렸습니다. 네 번째 손가락, 결혼 반지를 뺐던 자리에 희미하게 남은 하얀 자국. 오빠의 시선이 그 자국에 꽂혔습니다.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거슬려. 뭐가? 이 자국. 딴 놈이 채웠던 흔적. 오빠가 제 손가락을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반지 자국이 있는 곳을 혀로 핥고 이빨로 살짝 잘근거렸습니다. 손가락 끝에서 찌릿한 자극이 올라왔습니다. 오빠는 그 자국을 지우려는 듯 오랫동안 제 손가락을 빨았습니다. 축축하고 뜨거운 감촉.
야릇하고 배덕적인 행위. 한참 후 오빠가 서랍에서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습니다. 탈칵 상자가 열리고 눈이 부실 정도로 화려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나타났습니다. 남편이 해줬던 얇은 금반지와는 비교도 안 되는 크기. 이거 귀여워. 오빠가 제 네 번째 손가락에 반지를 밀어 넣었습니다. 마디를 지나 딱 맞게 들어갔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느껴지자 오빠가 만족스러운 듯 웃었습니다. 이제야 맞네. 오빠가 제 손등에 키스했습니다. 이혼 도장 찍었지? 서류 정리했지? 반지도 바꿨지? 그의 눈동자가 검게 빛났습니다. 그럼 이제 넌 법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완벽하게 내 거야.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 말은 프로포즈가 아니라 소유권 이전 선언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반지를 낀 손으로 오빠의 뺨을 감싸 쥐었습니다. 반지의 차가운 감촉과 오빠의 뜨거운 뺨이 대비되었습니다. 나 오빠 거야. 제가 대답하자 오빠가 저를 부서질 듯 껴안았습니다. 질식할 것 같은 포옹. 하지만 숨이 막혀 죽더라도 이 품에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곳은 감옥이지만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감옥이었으니까요. 창밖엔 다시 어둠이 깔리고 펜트하우스의 문은 굳게 닫혀 있습니다. 아무도 들어올 수 없고 저 또한 나갈 수 없는 우리 둘만의 왕국. 오늘 밤도 오빠는 제 몸에 자신의 소유를 확인하는 도장을 찍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지독하게. 지상을 떠나는 순간 중력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비행기 창밖으로 멀어지는 서울의 풍경. 개미떼처럼 작아진 빌딩 숲 어딘가에 제가 3년 동안 갇혀 살았던 지옥 같은 단칸방도 술에 쩔어 제 이름을 저주하고 있을 전 남편도 있겠죠. 하지만 이제 상관없습니다. 저는 지금 구름 위를 날고 있으니까요. 제 옆에는 강도윤. 이제는 오빠가 아닌 내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퍼스트 클래스 스위트룸. 외부와 완벽하게 차단된 우리 둘만의 공간. 오빠는 샴페인 잔을 들고 창밖을 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비행기의 고도만큼이나 높고 아찔했습니다. 기분 어때? 오빠가 물었습니다. 한 손에는 샴페인 잔을, 다른 한 손으로는 제 손을 꽉 잡은 채 그의 엄지손가락이 제 손등에 끼워진 다이아몬드 반지를 습관처럼 문질렀습니다. 꿈꾸는 것 같아 이렇게 도망쳐도 되나 싶고. 도망이라니? 오빠가 피식 웃으며 제 손을 끌어당겨 입을 맞췄습니다. 젖은 입술이 반지의 차가운 금속성 위로 닿았다가 따뜻한 손등살로 옮겨갔습니다. 우린 도망치는 게 아니야. 제자리로 가는 거지. 제자리? 응. 아무도 방해하지 않는 곳. 너랑 나 단둘만 있는 곳? 그 말이 주는 울림이 기내의 낮은 진동과 섞여 심장을 울렸습니다. 단둘만 있는 곳. 그것은 곧 이제 제 모든 시간과 육체가 오로지 그의 것이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오, 오빠, 여기서 이러면. 오빠의 얼굴이 다가왔습니다. 유진아, 응. 다시 말해봐. 우린 무슨 사이라고? 오빠는 확인받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넘은 선이 단순한 일탈이 아니라는 것을. 남남, 완벽한 타인. 제가 대답하자 오빠의 입꼬리가 만족스러운 듯 올라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머니의 재혼으로 엮였던 서류상의 가족 관계는 부모님의 법적인 절차를 통해 정리되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할지 몰라도 법적으로 우리는 깨끗했습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남남. 그래서 서로를 탐해도 죄가 되지 않는 사이. 그래, 타인이니까 이제 맘대로 해도 되겠네. 오빠가 제 목덜미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오빠가 제 귓불을 깨물며 속삭였습니다. 나쁜 사람. 제가 부끄러워하는 걸 알면서도, 아니 그래서 더 즐기는 사람. 흔들리는 기체. 남편이 남겼던 멍 자국은 이미 사라진 지 오래였고 그 자리엔 오빠가 지난밤 새겨놓은 붉은 키스 마크들이 훈장처럼 남아있었습니다. 예뻐. 여기도. 여기로 다 내 거라는 표시야. 사랑해, 도윤씨. 제가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이제 오빠가 아닌 남자로서의 이름. 그 부름에 오빠가 잠시 멈칫하더니 한참 후 오빠의 품에 안겨 창밖을 보았습니다. 발 아래로 구름바다가 끝없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오빠가 뒤에서 저를 안고 제 손깍지를 꼈습니다. 두 개의 반지가 맞닿아 달그락 소리를 냈습니다.
도착하면 뭐부터 할까? 오빠가 나른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글쎄 바다 보러 갈까? 오빠가 제 귀를 살짝 깨물며 웃었습니다. 호텔부터 가야지. 못다 한 게 많은데. 오빠의 투정에 제가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상상도 못할 웃음이었습니다. 남편의 눈치를 보느라 숨죽여 살던 여자는 이제 없습니다. 제 곁에는 저를 위해 세상을 등지고 저를 위해 기꺼이 나쁜 놈이 되어준 남자가 있습니다. 알겠어. 호텔 가서 문 잠그고 안 나올게. 약속했다. 오빠가 제 볼에 쪽 하고 키스했습니다. 비행기가 천천히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땅, 새로운 이름, 그리고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는 곳으로. 과거의 저는 불행했습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의 족쇄에 묶여 시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압니다. 진정한 사랑은 나를 아프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숨쉬게 하고 나를 뜨겁게 만드는 것임을. 설령 세상이 우리를 손가락질한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이 남자의 품 안이 저에게는 천국이고 낙원이니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납니다. 하지만 우리의 밤은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